5학년 국어입니다. 5학년 국어 9회입니다. 5학년. 자,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에서 어린이 보행 안전이라는 글이 있었어요. 이 글에서 보면은 운전자하고 보행자 모두에게 시간적 여유를 가지는 마음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도로에서 너무 서두르면 위험하다는 내용이겠죠? 그래가지고 밑에 한 번 더 보면 같은 내용인데요. 여기서 보면은 운전자하고 보행자 모두 도로에서 조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서두르면 안 돼요. 교통사고와 안전수칙을 지켜라. 그렇게 생활을 하는 게 좋다. 9번에서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9번과 관련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9번에 2번, 4번입니다. 지금 내용이 똑같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짐승을 가두어 기르는 곳, 우리를 말하는데 말하는 사람하고 듣는 사람이 다 함께 포함하는 말, 그 우리죠. 근데 이게 둘 다 우리 다 다른 단어예요. 모양이 똑같은데 다른 단어입니다.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11번에 일어나다, 교통사고가 일어나다, 누워서 일어나다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다가 맞습니다. 다. 사고가 일어나다. 어떤 일이 생기다. 자, 여기 위에 그래서 글쓴이의 주장은 교통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하자 이런 거예요. 우리 모두 노력해서 어린이 보행 중, 어린이가 다니다가 걸어 다니다가 차랑 사고가 나는 일이 없도록 하자. 너무 안타깝죠. 이런 일이 정말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보니까 인공지능은 삶의 곳곳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 다음에 미래는 편리함이라는 빛만큼이나 위험하고 어두운 그림자 또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냐면 13번의 내용이에요. 인공지능 기술은 편리하지만 위험하기도 하다. 그리고 모든 곳에 많은 삶에 영향을 미칠 거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인공지능이 일으킬 위험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위험을 막을 방법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14번과 관련 있는 내용이었어요. 자, 그래서 정답을 한번 보면요. 지금 풀어봤으니까 다 알 거예요. 글쓴이의 생각은 편리하지만 위험하기도 하다. 인공지능이라는 게.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삶 곳곳에서 영향을 미칠 거다. 인공지능이. 그리고 나서 14번의 중심 내용이 이렇게 인공지능이 좋긴 한데 위험한 것도 있으니까 그 위험을 막을 방법을 미리미리 생각해 놓자. 이런 내용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배관계를 만들 위험이 크다라고 한 까닭이 있어요. 인공지능이 발달하면 힘 있는 사람들의 지배력이 너무너무너무 매우 강해질 거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나라 간의 전쟁도 더 위험해지고 전쟁이 또 생깁니다. 이런 일 때문에 위험하죠. 무섭죠. 자, 여기에서 그래서 가장 많이 쓰인 낱말을 보면요. 인공지능 계속 나오고 위험하다. 지배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쪽으로 이제 가보도록 하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셋째, 넷째, 뭐 이런 넷째는 없네요.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고 있으면서 인간이 인공지능에게 지배를 받게 될지도 모른다. 이런 내용도 있었는데 여기서 보니까 이제 인공지능에게 보내는 공개 편지 이래가지고 그 인공지능이 엄청난 이득도 있지만 숨어 있는 위험을 막을 방법을 깊이 연구를 해야 된다. 17번과 관련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이득과 그다음 위험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이득, 그 다음에 위험을 막을 방법 요 내용을 얘기를 했고요. 18번 이 글의 제목은 인공지능에 따른 위험을 말합니다. 그래서 위험이 있다. 우리는 그러한 위험이 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고 막아봐야 된다. 그런 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로움이나 손실이 우려가 생긴다. 뭐 이런 거를 이제 가는 요 위험입니다. 위험. 여기가 위험이에요. 그러한 상태. 위험하다. 그 다음에 인생이 슬프고 애달프다. 불행하다. 이런 것을 비극이라고 하죠. 나는 비극이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나 집단, 조직, 사물 등의 자기의 의사대로 복종하여 다스리는 것. 다스리는 게 지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다, 나, 가입니다. 기호가 하도 작아가지고
한 번 더 크게 써줬고요. 이 글의 주장은 인공지능이 위험할 수 있다. 그것을 막을 방법을 연구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서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인공지능에 제대로 된 규칙을 부여해서 잘 통제해야 된다. 그러면은 인류의 삶이 굉장히 편리하고 풍요로워질 거다. 22번 내용이었습니다. 편리해지고 풍요로워진다. 그래가지고 내용을 전체적으로 밑에 문제로 보면서 보면은 1번의 중심 내용은 나입니다. 나. 인류 미래에 꼭 있어야 한다. 있으면 참 좋죠. 그래서 이걸 잘 활용하면요. 삶이 굉장히 편리해져요. 되게 좋아요. 그리고 더욱 삶이 풍요로워진다.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세상이 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또 좋은 점 또 얘기했는데 좋은 점이 뭐냐면은 관련된 그러한 일자리가 늘어날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유튜버라는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났잖아요. 자, 그래가지고 이러한 글쓴이의 주장을 파악하는 방법을 보면은 문단의 중심 내용 확인하는 거 괜찮고요. 그 글쓴이가 여러 번 강조해서 사용한 낱말, 여러 번 계속 자주 나왔던 그런 낱말이 뭔지 확인해 보면요. 주장을 파악하기가 쉬운데요. 어려운 낱말을 찾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자기한테 어려운 거 이거는 굉장히 개인적인 일이라서 중심 내용을 찾는 거랑은 상관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쪽으로 가서 인공지능 얘기가 쭉쭉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니까 인공지능은 인간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인공지능을 통제해라. 통제하는 거는 뭔가 단속을 하라는 거죠. 그렇게 잘 활용을 하면요. 인류의 미래를 희망으로 가득하게 만들어 줄 거다. 29번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자, 인공지능이 사람을 대신할 수 있는 건요. 사람이 하기 어렵거나 위험한 일을 인공지능이 해줍니다. 소방 로봇 같은 거. 구조 활동에도 참여를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글쓴이의 주장은 인공지능을 잘 통제만 하면 미래를 희망으로 가득하게 해줄 거다. 인공지능은 미래의 희망이다. 뭐 이렇게 제목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8번 보면은 기억에서는 다음 뜻을 가진 낱말은 뭐냐? 손해를 입히는 거. 뭔가 생명이나 재산, 명예의 손해를 입히는 거 이것을 피해라고 합니다. 손해, 피해 비슷하죠? 한자어긴 해요. 자, 그래가지고 인공지능이 좋다, 희망적이다 이런 내용이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잘 활용하면 살기 좋다, 희망이 있다 우리에게 이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인공지능이 끝났고요. 글을 쓸 때 윤리가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니까 글을 쓸 때 남의 글을 베껴서 써놓고 자신이 쓴 거인 양 마치 그런 것처럼 그런 양이라는 거는 그런 척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꾸며 쓰는 거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이 아닌 내용을 거짓으로 꾸며서 쓰는 이것도 척하는 거죠. 그러면 읽는 사람이 크게 상처를 받을 수 있고 원래 썼던 글에 대한 저자가 또 기분 나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함부로 글을 쓰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거를 쓰기 윤리라고 한다. 지켜야 할 여러 가지 규칙이죠. 규칙 같은 거를 쓰기 윤리라고 한다. 규범과 예의를 지키지 않은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의 글을 베껴 썼다. 거짓으로 꾸며 썼다. 그리고 읽는 사람에게 상처받을 수 있는 글을 막 썼다. 말을 막 함부로 쓴 거죠. 안 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규범, 글을 쓰는 과정에서 지켜야 하는 거를 쓰기 윤리라고 하고요. 그 다음 32번. 쓰기 윤리의 시작은 스스로에게 떳떳하고 진실하게 쓰는 것이라고 합니다. 중심 내용은 어디에 있냐면요. 쓰기 윤리를 지키지 않는 것은 법을 어기는 거다. 거의 끝부분에 나옵니다. 이것은 법을 어기는 것과 같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쭉쭉 여러 가지 내용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자신이 직접 쓴 부분하고 자료에서 가지고 와서 인용한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을 안 하면 표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표절을 하면 안 되겠죠. 자, 그래가지고 보니까 34번에 보니까 글을 쓸 때 자신이 직접 쓴 부분
그 다음에 인용했다는 건 가져와서 다른 사람 거를 이렇게 참고해서 쓰는 거예요. 베껴서 써도 되긴 돼요. 그런데 누구 책에서 가져왔다. 누구의 생각을 내가 가져와서 쓴 거다. 그 출처만 밝히면 돼요. 그래서 구분을 명확하게 안 하면 표절이라고 합니다. 자, 조사한 내용을 거짓으로 꾸미거나 허위로, 거짓말로 쓰면 내용이 신뢰도가 떨어지죠. 믿을 수가 없게 됩니다. 1번. 자, 허위라는 게 뭐예요? 허위 그러면은 거짓을 말해. 허영하고는 좀 다른데 허위는 거짓말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쓰기 윤리를 지켜야 하는 까닭은 뭐냐? 이거는 쓰기 윤리를 지키지 않으면 서로 베꼈어. 서로 거짓말을 해. 문화를 발전시킬 수가 없습니다. 문화 발전을 막는 일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저작권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범죄입니다. 자, 출처를 정확하게 밝혀야 된다. 쭉쭉 내용이 나왔죠. 자, 쓰기 윤리를 지키지 못한 친구는 누구였냐면 호영이었는데 정확하지 않은 부분은 정확하지 않다라는 말을 해야 돼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내 생각에는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돼요. 그런데 진짜 사실인 것처럼 그럴듯하게 꾸며서 쓴 거는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글을 쓸 때 사실인 것처럼 거짓말로 쓰면 안 돼요. 그래서 글쓴이의 주장이 쓰기 윤리를 지키자였고 이처럼 주장하는 글을 읽을 때 적절한가를 한번 살펴봅시다. 여기서 근거가 적절하지 않으면 주장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적절해야 되냐 살펴야 되나. 적절한 근거가 많을수록 글쓴이의 주장이 굉장히 설득력 있어진다. 설득하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의 의견을 어, 주장으로 자신의 주장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똑같은 마음이 들게끔 하는 거죠. 그게 설득하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고 설득하는 거예요. 설득력 있게 말을 해야 되죠. 자, 뒷받침하는 근거는 뭐냐? 다인데요. 여기에서는 교실이나 복도에서 큰 소리로 떠들지 말자. 이렇게 하고 싶어. 그리고 상대방한테 이 의견을 설득하고 싶어요. 큰 소리로 떠들면 안 되지. 나도 똑같은 생각이야. 이렇게 설득을 하고 싶은 거야. 다른 사람을. 그러면은 근거를 대야 돼. 소음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지. 나만 좋으면 되지 뭐 큰 소리로 떠들면 재밌으니까 나만 좋으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러한 근거는 안 되고 이렇게 큰 소리로 떠들지 말아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근거가 딱딱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수고했어요. 안녕.